스타워즈 전문 채널 빼튜브 채널 구독자가 거의 1년 만에 10,000명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개인적인 성취도 성취지만 스타워즈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들은 항상 전부 챙겨 읽고 있고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주제들도 전부 기록해두고 있으니 앞으로도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에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으셨던 영상을 준비했으니 평소처럼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아차리게 만들어주는 다스베이더의 갑옷은 아이코닉한 디자인 외에도 다 죽어가는 환자를 걸어다니는 살인병기로 만들 정도로 성능이 좋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입니다. 하지만 스타워즈 속 기술공학의 최정점에 올라있는 과학의 산물인 이런 베이더의 갑옷 디자인, 그리고 갑옷에 달린 각종 기계장치들이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도 그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런 다스베이더의 검은 갑옷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설정은 아직 베이더의 갑옷 설정을 완전히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레전드 세계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미 일전에 그리버스 장군을 기계화하는 과정에서 정립된 기계슈트 기술은 다스베이더의 탄생 과정에서 완전히 정립됩니다. 일련 번호 2-3778Q-1이라는 이름의 이동형 생명유지 슈트는 곧장 베이더의 새로운 몸이자 감옥이 되었습니다. 1개월에 한 번씩 정비를 거치는 베이더의 갑옷은 사망 직전에 인간을 살려냈다는 점에서 기적과도 같았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순간 내내 잠도, 식사도, 심지어는 배설도 편하게 하지 못하는 끔찍한 족쇄였습니다. 기계 내장과 각종 부품들은 늘어지기 마련이며 엄청난 강철 갑옷의 무게가 항상 베이더를 짓눌렀고 섬세한 기계 부속들 때문에 베이더는 포스 라이트닝도 쓰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체형도 아니기 때문에 랜드 스피더부터 전투기까지 모두 커스텀으로 맞춰야만 했죠. 이런 불편한 갑옷을 베이더는 야빈 전투 원년에 신형으로 교체할 기회를 얻었지만 기존의 인공장기와 생명유지 장치를 모두 제거한 채로 이루어지는 개조 과정이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베이더의 인공 팔다리와 갑옷 자체의 동력원은 수십 개의 충전식 에너지 동력원입니다. 이 동력원들은 슈트 곳곳에 달려있기 때문에 재충전 없이도 오랫동안 가동이 가능하며 동력원의 주요 에너지가 전부 떨어지더라도 탈부착식 비상 동력원으로 생명유지 장치를 가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력원의 충전은 아무 곳에서나 가능하지만 보통 베이더는 자신의 기함인 이제큐터호의 명상실 같은 곳에서 충분히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Then you will die. 우선 베이더의 헬멧부터 살펴봐야겠죠. 무스타파의 열기에 몸 안팎을 다친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보호하는 베이더의 헬멧에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는 호흡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극고온의 열기로 호흡기를 다친 베이더를 위해 공기가 베이더의 턱 부분에서 들어와 가면 상단에 공기 펌프를 거치는데 이때 인공호흡기와 베이더의 기계 허파로 인해서 상징적인 숨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베이더의 호흡은 순전히 생명유지 장치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이더는 자의로 숨을 참거나 빠르게 쉬지도 느리게 쉬지도 못합니다. 이 말은 심지어는 잠도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못 잔다는 소리죠. 5편에서 숨소리를 죽인 채 루크를 기습했을 때는 아주 일시적으로 숨소리를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베이더의 헬멧은 외관상으로는 고대 시스 드로이드와 시스 갑옷 그리고 인간 해골을 연상케 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헬멧은 안면부 가면과 목 보호구 그리고 투구까지 총 3개 파츠로 나뉘어 있으며 듀라스틸과 플라스틸 그리고 흑요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매우 강한 강철로 제작된 그의 헬멧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시스 연금술로 강화까지 되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헬멧은 완전히 감압이 되기 때문에 베이더는 우주의 진공을 비롯한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내부에 비축된 산소량이 닿을 때까지만 버티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헬멧 착용 시에 뇌파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베이더의 피부에 바늘이 꽂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코 부분은 다목적 감지기로 베이더의 슈트의 주요 환경 센서 및 방사선, 온도, 대기 유독성 농도 등의 정보를 감지하여 헬멧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전송합니다. 베이더의 입부분에는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아래쪽 은색 꼭지점이 바로 대기 센서입니다. 베이더의 눈 부분 렌즈는 시각 필터로 적외선과 자외선 파장을 감지할 수 있으며 망막을 다친 베이더를 위해서 지나치게 밝은 빛을 차단합니다. 베이더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슈트의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베이더가 쉽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베이더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할 때마다 수많은 정보들이 새로 갱신되기 때문에 베이더는 입술과 혀를 이용해서 헬멧이 보여주는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더는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확대, 오버
오버레이, 컴링크 주파수 선택, 부츠 자기장 활성화, 특정 소리 확대 등을 조절합니다. 베이더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는 대중의 편견과는 달리 베이더도 당연히 식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뭔가를 입으로 먹으려면 헬멧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베이더는 명상실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평소에는 편하게 액체류 섭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명상실 외부에서의 베이더의 식사를 위해서 헬멧의 목 부분에는 빨대가 달려 있어서 액체가 아니라 뭔가를 씹어 먹고 싶을 때 비타 페이스트라는 죽 같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매달 재보급을 하긴 하지만 비타 페이스트는 워낙 맛이 끔찍하기 때문에 정맥으로 바로 영양소를 주입하는 시스템도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이더의 헬멧에는 음성 장치, 열 방출 장치, 녹아버린 고막을 대체하여 베이더가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음향 이넨서, 소음 제어기, 베이더가 하는 말을 더 키워서 내보내주는 음성 합성기, 내장 컴링크 등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베이더는 이런 헬멧 없이는 목숨 자체를 위협받기 때문에 특별히 제작된 감압식 명상실이나 치료용 탱크 외에서는 헬멧을 벗어서는 안됩니다. 여담이지만 베이더는 향은 맡을 수 있지만 헬멧 탓에 맡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통으로 넘어옵니다. 베이더의 몸통 갑옷은 상반신이 하나의 큰 파츠입니다. 헬멧과 마찬가지로 흑요석과 듀라스틸로 만들어졌으며 회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그려진 큰 갑주가 목에서 어깨까지 베이더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깨 갑옷만 12.2kg이며 블라스터 방탄 기능이 있고 에너지건 방어력과 물리 방어력도 뛰어납니다. 방어력이 좋은 대신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베이더가 팔을 높이 들기가 다소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베이더의 망토와 허리에 두른 천은 아머 위브라 불리는 천 재질의 방어구입니다. 두쿠백적과 파스마 대장 아니면 클론 사령관들이나 만달로어인 전사들이 착용하기도 하는 방어구 아머 위브는 블라스터 총탄을 튕겨내고 불길도 막아내는 훌륭한 방어구입니다. 이런 재질로 만들어진 망토는 베이더의 등에 달린 평평한 배낭을 보호하는데 이 배낭은 공기 필터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There is no escape. Don't make me destroy you. 베이더의 갑옷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슴팍의 기계 박스는 다스 베이더의 생명유지 장치입니다. 베이더의 심장과 폐, 신경을 담당하는 체계들이 이곳에 있죠. 이 생명유지 장치는 베이더의 흉부를 뚫고 내장기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생명유지 장치에서 뻗어져 나온 케이블이 신체 내부로 들어가서 내장기관을 보조하는 각종 기계 장치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생명유지 장치 컨트롤 박스에 있는 3개의 슬롯은 위에서 아래로 각각 신경, 호흡, 순환계 데이터를 나타내며 여기에 데이터 칩을 넣어서 정보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슬롯들 옆에 있는 버튼의 경우 파란색은 슈트의 자동 제어 버튼, 빨간색은 수동 제어 버튼이며 그 아래에 있는 스위치들은 가장 우측에 있는 스위치는 리셋 스위치, 나머지는 모두 프로그래밍용 터치 스위치라고 합니다. 박스 좌우측의 은색 봉들은 생명 유지용 센서 장치입니다. 베이더의 갑옷은 어디까지나 방어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세해 보이기만 하는 이 외장 하드웨어들은 전부 내구도가 좋고 강도도 단단합니다. 이런 베이더의 흉부 컴퓨터와 타 체계들은 최장 수주일간 돌아갈 수 있지만 후면에 있는 2개의 접속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충전으로 가장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은색 판이 눈에 띄는 가장 가운데 장치는 아주 특별한 장치는 아니고 벨트를 고정해주는 장치로 그 외에도 음성 센서가 달려있으며 이 안에는 비상용 에너지 동력원과 예비용 컴링크 그리고 간단한 수리를 위한 공구들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둘은 기능 컨트롤 박스로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 상자는 호흡기 조절을 담당합니다. 6개의 작은 버튼들은 수동 제어 장치이며 빨간색 불빛은 장비가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불빛, 2개의 녹색 버튼들은 리셋 버튼과 자동 혹은 수동 토글 버튼입니다. 회색의 직사각형 장치는 이산화탄소 배기구라고 하는데요. 우측 박스는 체온 조절 장치입니다. 좌측과 기능이 다 똑같지만 이산화탄소 배기구 대신 열 배기구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이더가 갑옷 안에 입는 이너슈트는 목 아래의 모든 신체를 뒤덮습니다. 바디글로브라 불리는 이 복장은 충격 흡수와 화염 저항 그리고 부식성 가스의 면역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의복은 총 10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에서부터 기능에 따라서 크게 3개의 메인층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메인층의 경우 슈트가 손상되면 마치 몸에 난 상처가 아물듯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베이더의 이러한 복장 안에는 베이더의 통각을 둔하게 만드는 코훈인 화학물 카트리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 편에서 파드메 암살에 시도된 코움벌레의 독을 이용한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시스 연금술로 만들어진 다양한 화학약물들이 계속해서 주입되면서 베이더의 신체 능력을 강화시키며 이런 슈트가 수집한 정보들은 결과적으로 베이더의 주요 생명유지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베이더는 강화된 건틀렛을 착용합니다. 레전드 설정상 우측의 건틀렛은 만달로리안들의 크러쉬 건트라고 하는데요. 착용자의 악력을 향상시키는 만달로어제 건틀렛은 당시에도 베스카로 제작되었다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블라스터 볼트 방탄은 물론이거니와 광선검 면역도 있습니다. 베이더의 사후 그의 건틀렛을 찾기 위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베이더의 전투용 부츠는 듀라스틸로 덧대어져 있으며 베이더는 입으로 부츠를 자기화할 수 있어서 우주전을 특화로 하는 병사들처럼 철제 바닥에 신발이 붙을 수 있었습니다. 베이더는 외부뿐 아니라 내장기관도 기계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손상된 근육과 신경을 보조하는 충격 발생기 등이 있긴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심장입니다. 베이더의 심장은 제대로 작동하긴 해도 맥박만큼은 기계로 제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심장 부근에 장비를 삽입해서 혈액순환을 인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호흡기관 또한 인공장기였고 폐와 기도 사이에도 인공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베이더의 식사만큼이나 배설도 궁금하실 텐데 베이더에게는 현실 세계 우주 비행사들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재생처리기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몸에서 흘린 수분을 필터링을 거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베이더는 몸 안팎으로 섬세한 기계 장치들이 있고 심지어 고장이 잦기 때문에 베이더는 일평생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베이더의 수술을 맡은 수술 드로이드는 이러한 결함이 펠퍼틴의 고의적인 디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베이더의 반란을 막고 고통을 끝없이 경험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었죠. 여기까지 다스 베이더의 갑옷과 그 내부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오히려 힘들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